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막바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상당한 의견 일치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이 더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전보다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세민아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조금 전에 돌아왔죠.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네, 약 30분 전쯤 이곳 입국장에 도착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 워싱턴 DC에서 나흘간 가진 협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특히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가량 따로 만난 것을 언급하면서 공식 협의 외에도 만찬 자리에서도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습니다. 2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김 실장은 몇 가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는 했는데 다만 이번 방미 전보다는 에이펙을 계기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3,500억 달러 대비 투자에 대한 의견 차가 좁혀졌는지 여부인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한 게 있습니까? 네, 3,500억 달러를 전액 달러와 현금으로 선불 투자하라는 미 측의 요구를 우리 측 사정에 맞게 조율하는 게 이번 협상팀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통화 스와프나 분할 납부 등의 방안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개별적으로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 외환 시장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전보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주요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진 것도 관심이었죠. 네,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소유 골프장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7시간에 걸친 골프 라운딩을 가졌습니다. 어느 기업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조에서 골프를 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라운딩 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기업 총수들이 경기 전후나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기여 등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하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JTBC 윤세민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틀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약속을 지킨 차원이라고는 했지만 당장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부터 보여주기식이란 불만이 나왔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계셨다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특별 면회 신청이 불어대자 이번엔 윤 전 대통령 사이에 가림막이 있는 일반 접견 방식을 통해 10분간 접견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조용히 잡범들과 섞여서 일반 접견으로 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송진호 변호사도 끝까지 장소 변경 접견을 주장해 민주당이 대통령님을 인권 탄압하는 걸 알렸어야 했다며 페이스북에 올릴 이슈거리 하나 만들려고 한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싸늘한 반응만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접견에 대해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지 확대 해석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을 면회한 걸 놓고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알리자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다시 내란을 부추기는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장 대표의 면회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비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구구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약속했던 걸 지킨 것뿐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적절하게 확대 해석할 부분도 아니고요. 당대표님 입장에서 또 당 선거 이후에 약속을 지키신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잘못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부동산, 김현지, 대법원 문제로 여당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스스로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대표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여 공세가 거세지던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면회 일정을 지도부 일부와만 공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파주 운정지구 정부 택지개발 사업이 또 무산됐습니다.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3년 전 사전 청약 경쟁률이 40대 1을 넘을 정도였는데요. 올 들어 사업 무산으로 청약 취소가 발생한 곳이 7곳에 달합니다. 왜 이러는 건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운정중앙역 근처에 있는 운정 3지구 부지입니다. 2027년 입주 예정으로 역세권인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년 전 사전 청약 경쟁률이 40대 2를 넘으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딱 제가 원하는 위치에 된 거기 때문에 너무 기뻤고 입주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꿈을 좀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사가 중도금을 연체했고 올 상반기 1, 2, 5, 6블록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사업이 무산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1,300여 명의 당첨자들은 문자로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또 그걸 들어갈 걸 예상을 해서 좁은 집을 얻었어요. 그 가족도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잠깐만 참자 하고 했던 게 지금 이제 막연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금 계획이 틀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자금 계획을 새로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신혼부부 대출로는 당연히 계획을 기존에 짜놨었는데 그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다른 부분으로 이제 고민을. 이에 대해 LH는 빠르게 후속 사업을 진행하고 기존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기로 공급 방식을 바꾸면서 민간 사업이 줄줄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민간 사전 청약 대상지 중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7곳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더딘 주택 공급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합니다. 규제에 뒤따라서 나와야 될 게 단기주택 공급 정책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또 오르거든요. JTBC 정아람입니다.